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인터넷 게시판이나 주식 토론방 가면 쿠팡이 이기냐, 네이버가 이기냐 이거 가지고 밤새 싸우는 분들 계시죠? 쿠팡 적자 났다, 망한다 하거나 네이버는 이제 한물 갔다 이러면서 서로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만약 여러분도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승자독식 게임에 베팅하고 계신다면 오늘 제 영상 보시고 생각 완전히 뜯어고치셔야 합니다. 진짜 선수들은 이 둘을 경쟁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두 기업을 대한민국 커머스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환상의 듀오로 오고 포트폴리오에 둘 다 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쿠팡과 네이버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영역, 서로 다른 해자를 구축하면서 대한민국 유통시장의 땅과 하늘을 나눠 먹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왜 이 두 기업을 세트 메뉴로 가져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게 왜 잃지 않는 투자의 정석인지 아주 냉정하게 구조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쿠팡 얘기부터 시원하게 해봅시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쿠팡의 리스크를 지적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쿠팡이 무너질 기업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쿠팡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 속에 수도나 전기 같은 필수재가 돼버렸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비가역적 소비라고 합니다. 한 번 로켓 배송 맛을 본 사람은 절대 옛날 3일 택배 시절로 못 돌아갑니다. 이게 쿠팡의 가장 무서운 해자입니다. 쿠팡이 지난 10년 동안 적자 보면서 수조 원을 쏟아부어 만든 그 물류센터와 배송 캠프들, 이거 지금 와서 다른 기업이 따라할 수 있을까요? 롯데도 해보려다 포기했고 신세계도 쓱닷컴으로 덤볐지만 결국 쿠팡의 그 촘촘한 라스트 마일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물리적인 인프라는 이제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단기간에 복제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요즘 공정위 제재다, 정부 규제다 해서 주가 좀 출렁였죠. 그리고 알리, 테무 같은 시커머스가 들어와서 위협한다 이런 뉴스도 많았고요. 그런데 투자자라면 이걸 뒤집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정부가 규제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그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정부가 동네 구멍가게 규제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1등 기업이니까 너무 커지니까 견제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1등 기업이 겪어야 할 일종의 성장통이자 세금 같은 거예요. 결국 소비자는 편한 걸 선택하게 되어 있고 어떤 규제도 소비자의 욕망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쿠팡은 생필품과 공산품 시장에서 압도적인 효율을 만들어냈고 이 견고한 성벽은 앞으로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이건 그냥 상수로 두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쿠팡이 압도적인 하드웨어를 가졌다면 네이버는 뭘 가졌을까요? 바로 압도적인 소프트웨어, 즉 유통의 운영체제 OS를 가졌습니다. 쿠팡이 거대한 고속도로를 깔고 직접 트럭을 굴린다면 네이버는 그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차량의 신호등을 제어하고 내비게이션을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네이버의 천재적인 전략, NFA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가 빛을 발합니다. 쿠팡처럼 창고를 직접 짓지 않습니다. CJ대한통운, 파스토, 품고 같은 물류 전문 기업들과 연합군을 결성해서 데이터로 그들을 지휘합니다. 이걸 에셋 라이트 전략이라고 하죠. 자산은 가볍게 가져가면서 영향력은 무겁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이버와 쿠팡은 노는 물이 다릅니다. 쿠팡은 휴지, 기저귀, 생수 같은 규격화된 상품을 가장 빨리 갖다 주는 데 특화돼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홍대 디자이너 브랜드 옷을 사거나 전국 팔도의 특산물, 나만 아는 취향 저격 인테리어 소품을 살 때는 어디로 가십니까? 네이버로 검색해서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갑니다. 이걸 롱테일 시장이라고 합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취향의 영역이죠. 이 시장은 쿠팡의 로켓 배송 시스템으로는 효율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수십만 중소상인들을 연결해서 이 거대한 취향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즉, 쿠팡이 우리 생활의 기본을 책임진다면 네이버는 우리 생활의 다양성을 책임집니다. 이 둘은 서로 밥그릇을 뺏는 경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소비시장을 양분해서 지배하는 상호 보완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쿠팡이냐 네이버냐 묻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질문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국내 시장 얘기였다면 이제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을 폭발시킬 알파, 즉 추가 수익의 기회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바다 건너 일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만큼은 쿠팡보다 네이버가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최근 라인 야후 사태 말 많았죠? 하지만 비즈니스 관점에서만 봅시다. 네이버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이라는 엄청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 이커머스 침투율이 한국보다 훨씬 낮아요. 현금 쓰고 팩스 쓰고 배송 느린 나라입니다. 여기에 네이버가 한국에서 성공시킨 스마트 스토어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 물류를 이식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게 바로 크로스보더 물류의 핵심입니다.
한국 동대문의 옷가게 사장님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올리면 그게 자동으로 번역돼서 일본 라인 유저들에게 노출되고 주문이 들어오면 네이버가 구축한 물류 시스템을 타고 일본 도쿄의 가정집까지 배송되는 그림. 이 국경을 넘나드는 거대한 물류의 흐름을 네이버가 설계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대만 시장에 진출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본 시장은 진입 장벽이 워낙 높아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이미 라인이라는 플랫폼으로 일본인들의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출발선이 다른 게임입니다. 한국 내수 시장이 좁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네이버의 이 일본 진출 시나리오는 엄청난 성장 동력이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시스템이 통합되면서 숫자로 찍히기 시작할 미래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하죠. 하지만 더 높은 차원의 투자는 구조를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쿠팡은 대한민국 물류의 하드웨어를 장악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성벽이고 확실한 현금 창출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안정감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가격은 지금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죠. 반면 네이버는 물류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장악했고 일본이라는 거대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가격은 또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쿠팡 팔고 네이버 살까요? 혹은 네이버 손절하고 쿠팡 몰빵할까요? 이런 질문은 이제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 두 기업을 적절한 비중으로 나눠 담아서 한국 커머스 시장 전체의 성장을 내 계좌로 가져오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쿠팡의 로켓에 올라타고 네이버의 지도를 손에 쥐세요. 그러면은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여러분은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분석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쪽만 보지 마시고 전체 숲을 보는 양손잡이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영상을 끌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투자 근육을 위해 조금 더 깊은 곳, 진짜 돈이 벌리는 재무제표의 뒷면까지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하드웨어의 쿠팡, 소프트웨어의 네이버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부터는 이 두 기업이 어떻게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서 자기들의 곳간을 채우는지 그 현금의 흐름, 즉 머니플로우를 분석해 드릴 겁니다. 이걸 알아야 진짜 주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무제표 보실 때 매출액만 보시나요? 하수입니다. 진짜 고수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OCF과 현금 전환 주기 CCC를 봅니다. 여기서 쿠팡의 진짜 무서움이 나옵니다. 쿠팡은 물건을 먼저 팔고 납품업체에는 나중에 돈을 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재고가 현금으로 바뀌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겁니다. 아마존이 전 세계를 제패한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마이너스 운전 자본이죠. 내 돈 한 푼 안 쓰고 남의 돈, 즉 납품업체의 돈으로 성장을 굴리는 겁니다. 이건 제조업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유통 공룡만이 부릴 수 있는 마법입니다. 쿠팡이 적자라고 무시하던 시절에도 현금은 빵빵하게 돌고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쿠팡을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는 어떻습니까? 네이버는 마진율 게임을 합니다. 쿠팡이 100원 팔아서 2, 3원 남기는 박리담의 구조라면 네이버는 검색 광고와 커머스 수수료를 통해 100원 팔면 20원, 30원을 남기는 고마진 구조입니다. 물류 창고 관리비, 트럭 기름값, 네이버는 그런 거 안 나갑니다. 서버 전기세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누가 더 강하냐고 묻는다면 방어력은 네이버가 좋습니다. 원가 부담이 적으니까요. 하지만 디플레이션이나 저성장 국면에서 시장을 장악하는 파괴력은 현금을 쥐고 흔드는 쿠팡이 더 셉니다. 보셨죠? 이 두 기업은 돈을 버는 방식조차 서로의 약점을 완벽하게 커버해 줍니다. 포트폴리오에 둘 다 있어야 한다는 제 말이 이제 숫자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이 매달 내는 돈 멤버십 이야기 좀 해봅시다. 쿠팡의 와우 멤버십과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이거 단순히 배송비 아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건 마약입니다. 합법적인 마약이요. 쿠팡의 와우 멤버십을 보세요. 로켓 배송 무료 반품, 여기에 쿠팡 플레이, 쿠팡이츠 할인까지 끼워 팝니다. 요게 뭘 의미할까요? 쿠팡은 여러분의 24시간을 지배하겠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로켓 프레시로 밥 해먹고 출근하면서 쿠팡 플레이 보고 저녁에 쿠팡이츠 시켜 먹으라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가둬버리는 생태계 전략입니다. 한번 발들이면 못 나갑니다. 반면 네이버는 다릅니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의 핵심은 포인트입니다. 네이버페이 포인트 5% 적립,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포인트 쌓이는 게 눈에 보이면 다른 데서 결제 못합니다. 여기에 네이버는 웹툰, 시리즈온 같은 강력한 콘텐츠 IP를 묶어놨죠. 그리고 티빙 같은 외부 OTT와 제휴도 맺습니다. 쿠팡이 수직 계열화로 자기 콘텐츠만 보여준다면 네이버는 연합군을 통해 더 넓은 선택지를 줍니다. 결국 쿠팡은 편의성으로 여러분을 묶고
네이버는 혜택으로 여러분을 묶습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고객의 이탈을 원천 봉쇄하는 것.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든든한 해자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절반은 쿠팡에 묶여 있고 나머지 절반은 네이버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둘 다 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혹시 햇반전쟁 기억하십니까? CJ제일제당이 쿠팡이랑 납품 단가로 싸우다가 쿠팡에서 햇반을 빼버렸죠.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로 달려갔습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엄청납니다. 나이키, 삼성전자, LG생활건강 같은 거대 브랜드들은 본능적으로 유통사에게 휘둘리는 걸 싫어합니다. 쿠팡은 직매입 구조죠. 즉 쿠팡이 갑입니다. 브랜드는 쿠팡 창고에 물건 넣으면 끝이에요. 고객 데이터, 누가 샀는지 브랜드는 모릅니다. 쿠팡만 알죠. 하지만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는 다릅니다. 네이버는 판만 깔아줍니다. 삼성전자가 네이버 안에서 직접 장사를 하는 겁니다. 고객 데이터, 삼성전자가 가져갑니다. 단골 관리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디렉트 투 컨슈머입니다. 브랜드 파워가 있는 기업일수록 쿠팡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망명지이자 해방구가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브랜드들에게 데이터 주권을 돌려주면서 쿠팡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우군들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쿠팡이 최저가로 소비자를 유혹할 때 네이버는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싶은 기업들을 유혹합니다. 이 싸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못 정합니다. 소비자는 싼 걸 원할 때는 쿠팡을 가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신상품을 제대로 보고 싶을 때는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로 갈 테니까요. 역시나 둘 다 사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되죠. 자, 마지막으로 기술 이야기 딱 하나만 더 먹겠습니다. 요즘 AI 하니까 다들 엔비디아만 쳐다보시는데 한국 커머스에서 AI를 제일 잘 쓰는 게 이 두 놈입니다. 쿠팡의 AI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물류센터 안에서 로봇이 움직이는 경로, 트럭이 배송하는 최적의 루트, 여러분이 살 물건을 미리 예측해서 집 근처 캠프에 갖다 놓는 수요 예측, 이 모든 게 AI입니다. 쿠팡의 흑자 전환, 그거 인건비 줄이고 효율 높인 AI 덕분입니다. 네이버의 AI는 보이는 뇌입니다. 하이퍼클로바 X 들어보셨죠? 판매자가 상품 사진만 올리면 AI가 알아서 상세 페이지 써주고 고객이 요즘 유행하는 캠핑 의자 추천해줘 하면 AI가 큐레이터처럼 골라주는 시대가 옵니다. 네이버는 이 거대 언어 모델 LLM을 커머스에 붙여서 검색의 질을 차원이 다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쿠팡은 운영 비용을 줄이는데 AI를 쓰고 네이버는 매출을 늘리는데 AI를 씁니다. 기술의 적용 방식조차 이렇게 절묘하게 다릅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이제 제발 쿠팡 vs 네이버 이런 유치한 프레임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건 언론이 조회수 빨려고 만든 가짜 싸움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냉장고를 봅니다. 냉장고에 있는 우유, 계란, 두부는 쿠팡이 갖다 준 겁니다. 하지만 냉장고 문에 붙어있는 맛집 리스트, 주말에 입고 나갈 옷, 거실에 둔 예쁜 화분은 네이버가 보여준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 투자 포트폴리오는 한쪽만 고집하십니까? 쿠팡의 압도적인 현금 창출 능력과 네이버의 고마진 플랫폼 비즈니스, 쿠팡의 물류 효율 혁명과 네이버의 AI 커머스 혁명, 쿠팡의 내수 장악력과 네이버의 일본 확장성, 이 모든 걸 다 가져가세요. 분산 투자는 겁쟁이들의 변명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성질의 1등 기업을 묶어서 시장 전체의 성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공격적이고 확실한 전략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당장 HTS 켜서 차트랑 재무제표 보면서 복귀해 보십시오. 남들이 싸울 때 웃으면서 수량을 모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구독자님들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분석이 뻔한 뉴스 쪼가리 읽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저 좋으라고 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알고리즘은 냉정해서 여러분이 관심 없다고 판단하면 다신 제 영상을 띄워주지 않습니다. 이 살벌한 2026년 시장에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정보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그 정도 수고는 해주셔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유튜브라는 공개된 공간에서는 차마 다 풀지 못하는 적나라한 데이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 보십시오. 멤버십 채널에서는 제가 현재 유심히 보고 있는 구체적인 관심 섹터나 실제 기관들이 움직이는 수급 현황을 가감없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지만 그 가치는 여러분의 계좌 앞자리를 바꾸는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겁니다.
진짜 선수들은 남들이 공포에 떨 때, 기회를 잡고 남들이 환호할 때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합니다. 저와 함께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실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거친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진정한 승리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